그래서 일단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까지는 다 끝냈고 지금부터 해야 될 게 2차 부등식이야. 내가 중학교 애들한테 맨날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자,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거는 결국에는 다 똑같은 일이다. 하나로 다 모든 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결국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건 그래프야. 그러니까 죽어도 이 모든 문제들, 특히나 고등학교 가가지고 보게 되는 문제들은 방정식, 부등식, 함수 문제 같은 경우들은 다 머릿속에서 뭐든지 다 그래프의 형태로 치환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편이 굉장히 빨라.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것이 어려워. 왜냐면은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직관적으로 문제 푸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 근데 사실 저게 가장 정확해 오히려. 저게 뭐 직관적이고 그냥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게 훨씬 더 정확하게 풀리는 게 맞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 너가 문제 풀이를 하는 것도 보면은 조금 그런 감이 없잖아 있어. 뭔가 좀 직관적인 풀이라든가 어떻게 이렇게 그림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못해. 다 하나하나 수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수식으로 정리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중간에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를 캐치해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야. 이를테면 이런 거지. 자, 이거 내 문제를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자고.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어. 그럼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y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내가 상상을 해본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 요 점과 요 점을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되잖아. 그지?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을 곱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되는 건데 수식을 어찌어찌 잘못하다 보면은 이게 플러스만 나와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플러스네 해가지고 써버리는 순간 틀리는 거야. 그지?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일단 요걸 상상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틀렸구나라는 걸 자동적으로 검사하는 과정 자체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함수건 간에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3차까지 다루지도 않아 사실. 대수학을 하는 단원에서는 2차까지밖에 못 다뤄. 왜냐하면 3차 이상부터는 근해 공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인수 분해되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만 다룰 수 있거든. 그러면 뭐야? 굉장히 쉽게 풀린다는 거야. 결국에는 어려운 문제는 결국 2차 방정식의 문제로 귀결이 되게끔 돼 있어. 2차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나중에 이제 미분 적분 가면 이게 진짜 치열하게 이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 단원 자체가 앞에 처음부터 이제 다항식의 연산 끝난 다음부터 수학상에서 이제 다항식의 연산 다음에 복소수 끝나고 나서부터 다시 좀 복습하는 느낌이잖아. 중학교 때 했던 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 복습하는 느낌인데 그 복습하는 그 과정 자체를 항상 내가 그래프하고 접목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것을 항상 좀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특히나 2차 부등식 이거는 아주 특별하게도 그래프가 아니면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워. 내 그래프를 안 쓰고 나서 이것을 내가 공식을 다 외워서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너에게 정말 지옥문이 열릴 거야.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자, 내가 일단 뭐 간단한 거니까 이거 얘기를 해주고, 요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해줄게. 자, 봅시다. 2차 부등식은 이런 식이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고 써있고 작다고도 할 수 있고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야. 요게 부등식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생각해보자. 자,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근데 걔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은 이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0보다 작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 얘만 가능하다는 거잖아. 자, 가장 이거랑 사이인 접하는 경우도 생각해보자. 접해도 되니 안 되니? 얘인 경우는?
안 돼. 접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오로지 요거인 형태, 그래프가 요거인 형태만 내가 맞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요렇게 되려면은 우리 함수라든가 방정식에서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돼?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야 돼. 그러면 뭐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요거가 만약에 요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형태라면은 얘가 이 함수 그래프, 얘는 y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이 모양으로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이 얘기야.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지금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어렵게 받아들였을 뿐이야. 봐봐, 얘는 실근이 없다 아니냐? 네. x축과 만나는 게 뭐야? 근이잖아. 얘를 0이 되게끔 하는 근이잖아. 근데 얘는 근이 없다잖아. 네. 그러면 얘는 무슨 근? 허근을 갖는다는 거지. 그럼 허근을 가지려면 뭐가 돼야 돼? 허근을 가지려면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이 귀신, 야, 지금 이걸 내가 이걸 이렇게 얘가 허근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고. 그치? 판별식이라는 거 기억해야지. 네.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 D가 어떻게 해야 돼? 네? 자, 그래, 너 같은 애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 그러면은. 네. 방금 열이 확 받을 뻔했어. 가까스로 진정했어.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자, 어떤 함수, 2차 함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다고 치자. 얘가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뭐야? 그리고 중근을 가질 조건이고 두 허근을 가질 조건이 있지. 그치? 자, 이건 판별식이 0이 d가 0보다 클 때고 얘는 d가 0보다 작을 때고 0일 때고 d가 얘는 0보다 작을 때야. 기억나니? 네. 판별식이 뭐야? d는 판별식 d는 뭐야? d의 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치? 만약 짝수인 경우에는 b가 짝수인 경우에는 4분의 d라고 해가지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다. 이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 야, 이거는 내가 지금 너한테 가르쳐줄 만한 사항이 아니야.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다 여기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이다 너. 응? 진짜야? 3학년 때 배운 거야 너 이거. 다 기억하고. 그리고 이쯤 나와 있으면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이게 왜 이렇게 나와?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봐봐. 근해 공식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치? 자, 얘네들이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얘가 0보다 커가지고 실근이 되는데 실수가 됐을 때 두 실근을 갖는 거고 얘가 0이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자체가 사라지잖아.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요거 하나만 근이 되는 중근이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은 루트 안에 i가 들어가는 음수가 허수만 나오잖아. 그래서 두 허근이 된다는 거야. 왠지 알겠지?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줬으니까 정리 기억해야 되고 진짜 이거 야, 이거는 큰일 나고 정말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정말 그런 거야. 알겠니? 중요하다 너.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어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자, A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이게 두 실근이 어떤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프가.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난다면 얘는 D가 0이 될 거야. 그치? 두 점에서 만난다면은 D가 0보다 큰 범위가 되겠지.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고 한번. 다시 한번. 자, 얘가 근데 요번에는 부등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야,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 이거잖아. 따라서 얘는 뭐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자, 애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아니 0보다 크니까 한 변씩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소리야? 개소리 하지 말라고. 야, 얘랑 얘는 뭐 아무런 연관이 없어. 얘가 0보다 크려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 이런 모양이 되려면은 당연히 실근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한 변씩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색이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얘가 부가 같아 이런 거 아니야 절대로. 자, 여기다가 플러스의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 뭐냐? 최고차의 개수는 0보다 커야 돼.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기도 하지만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은 이런 상태에서 D가 0보다 작다면 이런 그래프가 돼버리겠지. 따라서 모든 얘가 0보다 작은 그래프가 돼. 그럼 봐봐. 이 그래프 하나만 딱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요 그냥 조건이 자동으로 나오겠지. 그치? 이걸 이렇게 외워야지. 봐봐라, 뒤에. 268페이지하고 269페이지 봐봐. 그 위에 나와 있는 거 공식 1, 2, 3, 4 밑에 위에 그 옆에 있는 것도 1, 2, 3, 4 보면은 그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봐봐. 얘가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를 하나를 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준 게 바로 이거야. 근데 이게 의미가 있냐 이거야. 이거 외울 필요가 있냐 이거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오로지 이거 하나만. 이런 것들이 무슨 이렇게 꼭지점 같은 것까지 쭈르르 해가지고 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전혀 이거 필요 없는 얘기다 이 소리야. 그냥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다 풀 수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는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요것이 기본이야. 지금 요런 상태가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이런 2차 부등식이 만약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이 이것처럼 위에만 있다, 밑에만 있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 만약에, 요런 그래프로 나왔다고 치고, 얘를 내가 알파라고 하고, 얘를 내가 한번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얘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디냐 이거야. 자, 이 함수가, 이 어떤 방정식이, 부등식인데 얘를 나타낸 함수 자체가 이 함수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어디야? 여기를 의미하는 거지. 여기. 그치? 그러니까 얘네를 만족하려면 x값은 어디가 돼야 돼? 베타보다는 큰 녀석을 집어넣어야지 0보다 큰 값이 나오겠지. 알파보다는 작은 녀석을 넣어야지 이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얘를 만족하는 그는, 자,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는 크다.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은 범위를 골라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0보다 작은 범위, 이쪽을 골라야 돼, 이쪽을. 요걸 골라야 된다고. 그치? 그럼 뭐야? 알파하고 베타하고의 사이에 있는 어떤 x값을 넣어줘야지만이 성립하겠지. 그 x값이 해가 되겠지. 자, 이 부등식의 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는 x라는 게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것 사이에 있으면은 성립한다는 거야. 0보다 작은 게 성립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게 어려울 건 없는 건데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자, 일단 요거까지는 이해가지? 그러면은 이 함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 자, 얘는 a,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는 되겠지. 요거까지는 알겠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애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헷갈려해. 헷갈려 하는 게 아니라 좀 잘못 암기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자,
보통 이렇게 돼가지고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거의 대부분 뭐냐?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와. 자,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좀 쉽게 한번 내가 인수분해 되는 식을 한번 내가 여기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봐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너는 나한테 이렇게 배웠으니까 보면은 x는 1보다는 작고 x가 2보다는 큰 요런 범위에서는 크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애들이 되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야. 봐봐. 이것을 이 그래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요거 자체를 얘 0보다 크면은 이거 두 개의 바깥쪽이야. 0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1과 2 사이겠지. 왜냐하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니까 1과 2 요런 그래프로 그려지니까. 그치?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고 만약 얘가 0보다 크려면은 여기랑 여기 부분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자 이것을 이렇게 돼 있으면은 0보다 작으면 얘네 둘 안쪽 0보다 크면 얘네 둘 바깥쪽 이렇게 외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외우지 말란 소리야. 그래프를 생각하고 그리란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가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뭐 없애고 막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는 학원들도 있어 내가 알기로는. 근데 그렇게 풀지 마.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그래프만 딱 생각할 줄 알면은 얼마든지 0보다 큰 범위 작은 범위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딱 최고차의 개수를 보고 풀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0보다 크려면은 두 근보다 바깥쪽에 있어야겠네. 이것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했을 때는 안쪽, 이렇게 했을 때는 바깥쪽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절대로 그냥 쉽게 인수분해 하면 안쪽 바깥쪽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래프에 입각해가지고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여기 등호가 있다면은 여기 등호가 또 당연히 될 것이고 여기 등호가 있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될 것이고 이런 것까지는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이게 자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간의 관계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은 또 별거 어려울 건 없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0보다 작다 크다라는 그 범위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범위가 나오게끔 하는 x값이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 2차 부등식의 해가 바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에 인수분해가 다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풀면 되고 두 번째, 판별식이 0인 경우 그러면은 뭐겠어? 모든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0보다 큰 봐봐. 어떤 함수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떤 부등식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시작. 그럼 얘는 봐봐. x에다가 뭔 수를 다 집어넣어도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다 성립하지. 무조건 성립하지.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답 자체를 어떻게 쓰면 되냐? x는 모든 실수. 이래버리면 그냥 답이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알겠지? 그리고 만약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실근이 없기 때문에 자, x축과는 같지 않겠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경우라면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큰 경우가 되고 이런 경우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한 번만 파악이 되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4번 같은 경우에 뭐가 이제 2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판별이 되면은 이게 사실 먼저 딱 보자마자 판별식 비싸게 써가지고는 두근이 나오나 이런 것부터 하는 애들은 별로 없거든.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여기서는 지금 꼭지점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만약 꼭지점을 내가 구해봤는데 꼭지점을 구해봤는데 여기 있는 점이야. 그리고 a가 0보다 커. 그럼 이거잖아. 그지? 어떠한 경우에도 x값은 y값은 함수값은 무조건 0보다 크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거기는. 그지?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 바로 이거야. 아까 설명했던 거 그거야. 아까 설명했던 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어떤 함수가 존재하고 있어? 어떤 함수가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놈이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놈이 있고,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놈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놈이 있을 경우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되려면은, 자, 이 전체를 그냥 이 전체 수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얘는 0보다 다 클 조건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뭐야? 0보다 0인 경우가 되겠지. 얘는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 얘는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 d도 0보다 작은 경우, 얘는 d는 0보다 같고 a는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되겠지. 외울 필요도 없어. 이거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음. 자, 그리고 마지막 272페이지 보면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건데, 작성하는 거야. 인수분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걸 맞춰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인수분해 작성된다는 거야. 뭐 이것은 내가 뭐 가르쳐주고 말고 할 사실이 없다. 자, 다음 쭉 넘어갔어요. 자, 연립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은 별게 없어. 자, 2차식. 이게 연립 부등식이야. 그리고 부등식 할 때 우리가 항상 부등식은 2차식이건 1차식이건 뭐 몇 차식이건 상관없어. 수직선이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야.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 그러면은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얘 2차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값이 나왔고 얘 2차식을 했더니만은 요런 값이 나왔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해는 여기다 얘기하는 거야. 요거 두 개 만족하면은 그냥 된다라고 하면 돼. 요게 다야. 이거는 사실은 연립 2차 부등식 그냥 풀어보면 되는 거야. 풀어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제발 당연히 이 뭐지 수직선의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 2번 마플 개념의 김 2번에 있는 283페이지 내가 이 문제 한번 풀어주면서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제발 수직선에 표현하세요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벌써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고, 자,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x 플러스 2x 플러스 2 얘가 0보다 크다. 자, 요것의 해가 이것의 해가 x는 2와 3 사이라고 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요것 때문에, 요런 것들 때문에 보통에 요렇게 문제 제대로 나와가지고 이걸 보세요. 이거 아주 굉장히 저급한 문제지. 보통은 준 다음에 여기에 뭔가를 구하세요. 요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고차원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보여지잖아. 자, 봅시다. 예습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자, 1번식이라고 하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얘를 내가 수직선에다 표시를 해볼게. 자, 여기
얘는 뭐야? 같으니까 이거 표시를 동그라미 안에 짓게 해줘야겠지? 자, 요 범위. 요 범위가 지금 얘의 범위야. 두 번째, 얘를 지금 보면, 얘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얘도 인수분해가 되게끔 돼 있어. 봐봐, 얘는 x-2, x-a.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를 한번 보자. 자, 2는 여기 1가 있겠지. 여기 2가 있어. 요거는 이미 성립한 거야. 0보다 큰 거니까 0보다, 최고차항에서 1이고, 0보다 크니까 요거고, 자, 근데 얘네 두 개를 이 두 식을 우리가 연립을 했더니 답이 요거라는 거잖아. 답이 요거야, 요거. 요거 말고 다른 답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A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은 A 값의 범위가 바로 나오는 거야. 자,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그냥. 그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는이 돼도 너는 넣어도 될까? 안 될까? 요것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 요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에 요 등호 하나 있고 없고가 문제가 맞느냐 틀리느냐야. 무슨 소리 알겠냐?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까지 왔어. 마이너스 1이면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 포함 안 되는 거지.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 1보다 크지만 않으면 얘랑 겹치는 곳이 전혀 없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범위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범위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하더라도 겹치진 않아. 그러니까 답은 사실 요거야. A의 범위 이렇게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부등호가 등호가 없는 그냥 일반 부등호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부등호가 아니라는 건 전혀 없어.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있잖아.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수직선 위에서 판단을 하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발 수직선 위에 그려라 얘기를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드시 연립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직선 위에다 포하고 이 어떤 범위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냥 내가 정확하게 그 문제 조건에 맞는 데다가 하나 찍어놓기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거 등호가 있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최종적으로 판단하면은 다 돼. 만약에 A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면 A는 마이너스 1과 2 요렇게 있어야 되네 요렇게 판단을 해놓고 최종적으로 여기가 등호가 있어도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면 되는 거. 알겠지? 자,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마지막 마플 특강 28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거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봐봐라. 내가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하는 얘기야. 했던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그지? 그런데 자 2번 봐봐. 287페이지. 요것도 마찬가지. 어떤 2차식이 있고 어떤 1차식이 만약에 있다면은 봐봐.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얘기야. 자,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어. 그러면 봐봐. 우리 요 두 점은 어떻게 구했어? 이것을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한다면은 우리 요 두 점은 fx랑 gx가 같다라고 했을 때 얘의 근이었잖아.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만약에 fx가 gx보다 크다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 마찬가지 fx가 gx보다 작다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봐봐. fx보다 gx보다 fx가 커. 그러면은 똑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놈이 더 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봐봐. 그럼 gx보다 이 위쪽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은 fx가 더 큰 범위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분, 밑에 있는 부분은 gx가 더 큰 애야. 얘네가 gx가 더 크잖아 지금 여기보다는. 여기에서는 gx보다 fx가 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요 두 점을 먼저 골라야 돼. 찾아야 돼. 찾아낸 다음에 그거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 이것이 어떤 범위라나 범위이든지 어떤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요것은 한 번쯤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 보기 문제라든가 이 뒤쪽에 있는 문제들, 막 불특강 익힘, 요 문제 같은 경우들은 다 한 번씩 풀어봐야 된다. 알겠지? 어렵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까지 이게 부등식이 끝나는 거야. 이제 부등식은 끝나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 가지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아까 처음에 했었던 그것을 조금 활용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부등식, 2차 부등식 여기까지 끝내고 나서 문제를 이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